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시스템 인프라 연계기술 및 시험 표준 개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의 과제 책임자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자율주행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재관 소장님이시고요. 저는 거기에서 주행제어 부문을 맡고 있는 유시복 부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과제의 연구기간은 7년입니다. 그리고 당해년도는 2000년도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이와 같습니다. 참여기관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키아피, 지아트, 그리고 한국자동차공학회와 한양대학교, 그리고 CM비즈, 디바인 테크놀로지, 대창모. 지금 현재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는 통일된 어떤 시험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단체 표준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한 시험 표준을 몇 가지 만든 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는 불안감이라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레벨 2 또는 레벨 3 시스템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시는 이 장면은 2018년도에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이, 양산 차량이 보통 레벨 2 시스템만 하더라도 이 유즈 케이스라든가 시험 규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눈비가 올 때, 맑을 때, 그리고 직선 구간, 곡선 구간 등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다 고려를 하게 되면 사실은 만 종이 넘게 레벨 2 시스템만 하더라도 만 종이 넘게 유즈 케이스가 형성이 되고 시험을 해야 되는 그 시험 규격 테스트 케이스만 하더라도 수백 종 또는 이제 천여 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기업의 핵심 노하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밀로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좀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런데 공개된 형태를 보시게 되면 법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언적인 문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ISO 같은 국제 표준은 어느 정도 이제 상세하게 내용이 적혀져 들어가 있지는 하지만은 그것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에서 한 세 종 정도의 시험 규격밖에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 나라에서 이걸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항목만 시험 규격으로 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체 표준은 이것보다 좀 더 자세히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시험 규격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 표준을 산업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이 과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 전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동차하고 인프라가 융합된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자율주행 관련한 주요 표준들의 추세를 보시면 이와 같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능을 하나씩 테스트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동 차선 변경 시스템의 경우에 자동 차선 변경을 할 때 이것이 안전한지, 차선 변경을 할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표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레벨 3 또는 4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3 시스템이나 레벨 4,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직선 주행을 하다가 곡선 주행으로 넘어가고 그때 보행자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다른 차들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물체가 있기도 하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차가 요만큼 오면 보행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를 만들게 되면 시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형태로 시험 시나리오를 개발하게 됩니다. 물론 이 표준들도 지금 이제 제정 중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들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보행자가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면 어떡할까? 또는 비가 올 때 이게 작동되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설계할 때 이걸 고려를 했을까라고 이거를 평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이것들을 다 고려를 했는지 그걸 체크하는 그러한 형태의 표준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사실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커넥티비티를 갖고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오브젝트하고 통신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엔캡의 경우를 보시면 유로엔캡의 EEBL 같은 부분이 포함되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규제로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커넥티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KNCAP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표준도 보시면은 6건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기존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표준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따라가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우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도 표준이 몇 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해서 없는 표준을 저희가 좀 일부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키아피하고 지아트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한양대학교가 리드를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표준책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색깔,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 테스트 케이스, 그 다음에 테스트 환경 및 검증, 그 다음에 시험 표준 개발, 그리고 인증 체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국내적인 사고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 주행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표준 개발 절차,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드는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랩 테스트 환경, 필유 테스트, 실도로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표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 내용을 구체화한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시험 규격으로 해서 표준안이 지금 이제 하나 둘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기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인프라 연계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만드는 부분을 맡고 있고요. 승용차에 대해서는 키아피 그리고 상용차에 대해서는 지아트에서 맡고 계십니다. 키아피하고 지아트에서는 우선은 이제 그 스탠드얼론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양대학교에서 유즈 케이스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하는 부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디바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에스파이스 관련한 WS 산출물 관리라든가 아니면 TC22의 표준에 부합하는지 이걸 체크하는 부분은 CNBG에서 맡고 계시고요. 수요 기업으로 수요 기업으로서 이 표준안을 우리 차에 적용해서 테스트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것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창모터스가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표준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공학회가 들어와 있고요. 기술협의체 운영도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아까부터 얘기 드렸듯이 유즈케이스를 발굴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하는 부분, 특히 이제 상용하고 승용 차량에 대해서 스탠드얼론 시스템 또는 기존에 있는 IS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상세 시험 표준을 만드는 부분을 키아피하고 지하트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인프라 연계한 그러한 상세 시험 표준을 개발하는 부분은 저희 한자연에서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증 지역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부분은 한자연의 대구 지부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표준화 활동과 기술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활동과 관련해서는 몇 개 분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문가들이 가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 개최 관련해서는 저희 과제진 내에서도 사실은 표준이 좀 생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표준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준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표준 절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포맷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세미나를 저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수요기업 기술위원회와 플랫폼 과제 기술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만드는 표준은 주로 시스템 표준과 차량 플랫폼,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에 대한 표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성차 또는 티어1에서 와서 이 표준이 우리가 갖다가 쓰기에 괜찮다라는 평가를 처음부터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괜찮다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표준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쓰기에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에는 주로 이제 완성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티어 1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과제 기술 협의체는 이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 전체에서 차량 플랫폼을 만드는 과제가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형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어, 중형 버스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을 만드는 과제가 있는데요. 이런 과제들의 개발진들도 같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저희가 만드는 표준을 갖다가 쓰시는 부분, 그 다음에 시험 규격을 이런 부분을 넣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표준 부합성 관련한 산출물 평가가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통한 상세 시험 시뮬레이션 준비하고 결과 분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에이스파이스 쪽으로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CM비즈, 그리고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해서 이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 디바인 테크놀로지에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동안에 개발한 표준화는 네 가지입니다. VTI 기반의 도로 합류부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부분 자동 차로 변경 시스템, PALS죠. 자동 차선 변경 시스템. 그 다음에 비신호 교차로, 그리고 CACC 기반의 상용차 분집주행 제어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저희가 특허도 몇 가지 좀 출원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논문 게재, 그 다음에 학술 대회 발표 성과가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유즈 케이스, 테스트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검증 및 정비, 그리고 시험 표준 개발 요 네 가지 꼭지를 보실 때 신청률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100% 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 과제가 되겠습니다. 연계 과제는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과제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과제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플랫폼 과제 중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레벨 4 승합차 과제, 그 다음에 중형 버스 과제, 대형 트럭 과제 이 세 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프라와 연계한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한 기술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1-1, 1-2, 그리고 1-3번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그 교통안전시설 기반의 자율주행차 안전 지원 시스템에 대한 그 제어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개발이 이쪽 과제에서 이제 표준안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ITS 관련한 표준들을 저희가 준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을 하고